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 식후 방송 폰아저씨. 오늘은 우리 허윤기 목사님 겸 교수님 모시고 아이폰에 대해서 모처럼 제가 공부하는 시간 가지려고요. 여러분들도 도움 좀 되실까 싶어서 공유합니다. 네. 목사님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허윤기이고요. 네, 목사입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받고 한남대에서 지금 6년째 강의하고 있고요. 취미로 시작한 사진 가지고 대전 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도 아주 잘하시고 취미로. 네. 네. 지금 이제 아직 계약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하죠? 그렇죠. 지금 대학이 2주 늦게 개강을 했어요. 2주 늦게 개강을 하고 2주 동안 온라인 강의,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다시 2주를 연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4주를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죠. 아니 좀 전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수님이 학생들을 위한 그런 온라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스킵할 수도 없어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리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이 아이폰 쪽에 매니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도움이 될 만한 완전 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좀 네. 전문가적인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기초적인 걸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을 좀 써보고 싶다 하는 네. 생각을 드시는 분들, 특히 중고생이라든지 그 10대, 20대 사이에서는 저희 일선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판매해 보면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수준까지 있는데 그렇지만 삼성도 이렇게 이거에 대응해서 많이 이렇게 발전을 연구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발전하는 만큼 삼성도 따라오면 서로 라이벌 관계가 형성돼서 소비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 목사님 그 아이폰이 네. 안드로이드 폰에 비해서 좋은 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아이폰 8 플러스를 중고로 쓰고 있어요. 일단 아이폰을 쓰게 된 계기를 한번 해보면 저는 011 2G폰을 끝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팟 터치를 우연찮게 쓰게 됐어요. 네. 왜냐면 나는 011 폰을 버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이폰 4를 4년을 썼어요. 그 아이폰 4 터치를 쓰다가 아이폰 4로 넘어가서 4년 쓰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때 아이폰을 쓰기 전에 아이팟 터치를 쓸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로 끝까지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이팟 터치를 쓰는데 운영체제가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한 번도 다운도 안 되고 mp3로만 듣는데 그리고 아이폰에서 쓰는 앱을 똑같이 쓸 수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써봐야겠다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폰 유저가 돼버렸죠. 그래서 아이폰 4, 6, 그 다음에 이제 8 플러스로 와서 지금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태동이 아이폰이 먼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하던 그런 얼리 아답터 분들은 계속 그 아이폰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손에 익었으니까 네네. 운영체제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쭤보신 게 이제 아이폰을 왜 쓰냐, 아이폰만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가려는데 녹화할 줄은 몰랐어요. 여기 열심히 적어드리고 이제 저는 가야지 했는데 아이폰 유저들이 아이폰을 계속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프로그램이 안정적이에요. 느려지지 않아요. 이거 지금 저 2017년 연말에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아이폰 8 플러스 저 64기가짜리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X를 쓰는 것도 아니고 네, 11을 쓰는 것도 아닌데 근데 안 느려져요. 그래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오래 써요. 사이클링이 좀 사이클 주기가 교체 주기가 좀 짧아야 되는데 길어요. 그리고 이거를 목사님이 이제 유저가 바꾸더라도 이거를 또 대물림을 해주더라고요. 자녀분이라든지 이렇게 가족분들한테. 애들은 저한테 아빠 언제 폰 바꿔요? 왜 아빠 거 물려받게 이러거든요. 그 애들은 왜 그럴까 했더니 애들한테는 아이폰이 되게 예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삼성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도안 잠금 화면을 네.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해놨다가 잃어버리면 요즘에는 구글도 이제 보안 정책이 강화가 돼가지고 그냥 초기화를 하면 이걸 분실한 폰을 얘네들이 초기화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락이 걸려버립니다. 네네. 근데 서비스 센터에 가면 어쨌든 그 통신사에서 가입 확인서를 끊어가지고 가족 관계 중에서 떼면 그렇죠. 가입 그건 이제 미성년자일 경우에 애들. 그렇고 네. 성인은 그냥 가입 확인서를 떼서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 가면 삼성이나 LG에 가면 그 초기화를 해주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애플은 그게 안 된다고. 안 돼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초기화도 안 되고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걸 누구한테 팔 때 이걸 초기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초기화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애플 계정에 비밀번호를 또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초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잃어버려도 또 장점이 누군가 어떻게 하면 해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5번이나 10번 이렇게 주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몇 번 이상 틀리게 되면 아이폰이 초기화돼 버리게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초기화가 돼도 그 사람은 폰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안 보면 좀 문제죠. 너무 철저한 것 같은데 그 이렇게 테러 집단에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FBI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안 풀어줬죠. 공표에서 안 풀어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아이폰 쓰다가 이분이 또 자살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못 풀잖아요. 미국 본사에도 못 보내도 못 풀고.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수사에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점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또 아이폰에서는 그게 철학인 것 같아요. 그 일종의 우리 유저에 대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도 소리 나요, 얘들. 그럼 그거는 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무음이 안 되나요? 무음할 수가 없어요. 안드로이드 폰은 그 무음 어플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얘들 무음 어플도 없고 다만 치명적인 아쉬움이 있죠. 뭐예요? 통화 중 녹음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어플이나 이런 걸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유저들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이폰을 영업하시는 분들, 쓰는데 네.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통화 중 녹음이 안 돼요. 고객화의 내용을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중요한 사항들이니까. 그래서 뭐 이게 이제부터 고객님의 통화를 녹음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안 돼요. 근데 솔직히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 통화된 녹음을 내 통화 내용을 누가 녹음해서 딴 데다 듣거나 보낼 수 있다. 이거 아이폰에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보안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느려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목사님보다 이제 제자들, 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아이폰을 꼭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스타라든지 SNS 같은 데 올리는 거 보면 아이폰이 확실히 사진이 잘 나온다고. 근데 저희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 화소 같은 경우는 네. 안드로이드가 훨씬 더 위에 있는데 사진의 역할이 그 기능이 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이폰만의 독특한 그런 색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취미로 사진을 하는데 캐논이나 니콘이나 코닥이나 어떤 때는 한번 똑같은 소니 CCD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진을 찍어보면 카메라 회사마다 색이 다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필름이라고 해야 되나 CCD를 쓰는데도 사진을 만들어내는 로직이 각 회사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콘으로 찍으면 너무 어쿠스틱한 느낌? 좀 자연 같은 데 찍을 땐 좋은데 그 다음에 캐논은 사람을 찍을 때 화사하게 나오고 캐논은 인물 사진이 좀 그렇죠. 강점이고. 네, 그러니까 이 화소수나 어떤 CCD 사진을 만들어낸 CCD보다 사진을 이걸 디지털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프로그래밍해서 사진으로 만들어내는 그 프로그래밍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폰이 이제 좀 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11도 그렇고 되게 굉장히 파스텔 톤으로 컬러풀하게 나오고 이게 네. 또 유리 소재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특히 요 한입 배워문 사과 마크를 젊은 아가씨들이 네. 굉장히 선호하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마 제 생각에는 엄마들한테 그렇게 쫄라요. 또 이렇게 청소년들도. 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선호하게 된 계기를 저만의 뇌피셜이에요. 네. 그 별다방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근데 딱 폈어요, 노트북에. 사과가 딱 불이 들어와요. 별다방 가서는 꼭 노트북 켜놓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놓고 공부를 하대요. 그것도 애플의 맥북 사과박 긁어오는 거. 그리고 앉아서 별다방에서 맥북 켜놓고 커피 마시면서 작업하는 게 일종의 한번 트렌드로 흘러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는 요렇게 한입 배어물은 요 사과 마크 이게 아마 아이들의 로망이 되지 않았을까. 삼성폰하고 차이가 제가 이제 팔아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네. 이 아이폰은 사면 그 애플 스티커가 2장이 들어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썼는데 네. 그 누군가는 그 윈도우즈 노트북에다가 애플 마크 붙여서 쓰는 적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이 박스가 비닐에 싸져 있어요. 그 별것도 아닌데 애플은 또 애플만의 그 비닐이 싸져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한번 뜯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뜯으면은 이제 네. 반품 안 돼요. 네, 그렇죠. 아. 예.
근데 이렇게 탁 뜯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설레하더라고. 이렇게 뚜껑 딱 열 때 아이폰은 이 위에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뒷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색깔을 딱 처음에 보여지거든요. 새 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 그렇지만 목사님은 뭐 새 거보다 훨씬 뭐 100배, 200배 잘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애플 유저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허세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쓰고 있어. 프라이드. 프라이드. 목사님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 애플과 관련된 기기들 뭐뭐가 있나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게? 뭐 처음엔 저도 윈도우즈를 많이 노트북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애플 아이폰, 그다음에 아이패드 옛날 거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맥북 프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의하니까 이제 맥북 프로에다가 이제 맥북에서 쓰는 파워포인트는 키노트를 가거든요. 그 키노트를 노트북 연결해 놓고 아이폰으로 이제 제어하면서 수업 중에 이제 슬라이드 쓰고, 그다음에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쓰고 있는 아이맥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교과서 사진 촬영할 때 윈도우즈 쓰던 노트북 데스크탑이 한 5년 썼었거든요. 얘들이 5년이 지나니까 인공지능이 생겨요. 지 마음대로 꺼졌다 켜졌대요. 아니 아까 안정성이 있다면서요? 아니 윈도우즈 컴퓨터 쓰요. 아 윈도우죠. 제가 조립했던 컴퓨터거든요. 5년이 지나니까 얘들이 인공지능이 생겨서 혼자 꺼지고 막 밤에 혼자 켜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러면 교과서 촬영비 들어왔으니까 아이맥은 어때요? 그러길래 옳다구나고 샀죠. 3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아이맥 이거 번외인데 아이맥을 3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딱 뜯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되게 크거든요. 네. 딱 뜯었어요. 본체 하나, 키보드 하나, 마우스 하나, 전기선 하나 없어요. 끝. 그건 쉽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설명서나 아니면 뭐 옵션으로 뭐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마우스패드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딱 써보는 순간 깔끔한 거예요. 그 집에서 데스크탑에 수많은 전선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때 아이맥이나 맥은 어떤 거냐면 다 클라우드 개념, 무선 개념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선 키보드에 무선 마우스, 데이터도 무선으로 날리고 와이파이도 무선으로 받고, 그리고 핸드폰과 그 다음에 맥북과 아이맥이 전부 무선으로 데이터가 공유가 돼요. 그때 알았죠. 맥을 쓴다라는 건, 이 아이폰을 쓴다라는 건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아이폰 쓰는 사람은 패드나 맥북까지 넘어가요. 왜냐면 모든 기기가 다 통일화되어 있으니까. 참 스티브 잡스 사후에 애플이 계속 그렇게 발전해서 나오는 거 보면 그 스티브 잡스만의 또 전유물은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물론 이제 스티븐 잡스 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 했지만, 근데 애플이 갖고 있는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소비자에게 어떻게 편리하게 쓰게 할 건가, 그리고 기본은 예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폰이나 맥북이나 이런 거를 뜯어보면 내부가 예뻐요. 내부까지도요? 내부가 예뻐요. 한번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들 인터넷에서 맥북 프로 내부 검색해 보시면 사진 나거든요. 걔들은 딱 열어봐도 너무 예뻐요.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폰도 마찬가지. 뜯어보면 되게 디자인이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아이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겸 교수님 우리 매장에 오실 때마다 이렇게 아이폰에 대한 소소한 또 꿀팁이라든지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이폰의 강점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하나. 얘기다. 보안. 아이폰은 애플 OS 쓴 사람들은 저기 뭐죠? 스파이웨어 말고 저기 뭐지? 있다고 쳐요. 그 정보 빼나가는 프로그램 뭐지? 이걸 뭐라 그러더라? 랜섬웨어. 네. 랜섬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영체제가 이들은 보안이 되어 있거든요. 애플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하드웨어를 같이 겸임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내부를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랜섬웨어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 그래서 너무 운영체제가 믿을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안이나 운영체제 안정성, 심지어는 맥북 같은 경우도 운영체제 쓰다가 윈도우즈 같은 경우 날아가면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저 그 맥북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껐다 켤 때 커맨드 옵션 R을 누르고 있으면
운영체제를 윈도우로 그냥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설치가 해요. 그 아이클라우드를 본따서 삼성에서 이제 삼성 클라우드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 작년에 한번 이슈가 삼성 클라우드에 있는 그 보안 보안이 늦춰졌죠. 그래가지고 좀 비번하는 체계를 더 강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애플은 클라우드 자체가 접속이 안 돼요. 이거 폰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비밀번호 넣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다른 거예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나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기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하고 써야겠다. 왜냐하면 비번 같은 거 그렇게 잊어버리면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그렇죠. 문제고. 네, 그러니까 조금 방심을 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쓰니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쓰시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죠? 공부를 많이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보시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셀프 해결 능력들이 높아요. 삼성폰에 비해서. 서비스 센터 가서도 해결 안 해주니까. 네, 좀 서투르신 분들은 그냥 저처럼 안드로이드 쓰시고. 자, 이 영상 너무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하여튼 마지막으로 선택이에요. 개인 취향이에요. 네, 마음대로 편하게 자기 손에 익은 거 쓰시면 됩니다. 네. 네, 폰 아저씨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